가수 겸 배우 설리의 사망과 관련된 공문서를 소방공무원이 외부에 유출해 논란입니다. 소방당국이 사과했지만 유포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수사와 관련해 과거 우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검사로서 변한 게 있냐는 질문에 정무 감각 없는 건 그대로라고 말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웅동학원 교사 채용 문제 출제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사회교사 문제를, 정경심 교수가 영어교사 문제를 각각 출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풍 보러 산에 갔다가 눈살만 찌푸리는 일이 많습니다. 바로 곳곳에서 벌어지는 술판, 음주 산행 때문입니다. 음주 산행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제가 현장을 직접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장에 나와 하루 종일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3개월 전 인사청문회 당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어록을 남겼던 윤 총장. 오늘은 내가 정무감각이 없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첫 소식 이동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한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입을 연 윤석열 검찰총장.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는 원칙대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우면하지 않고 어떠한 사건이든지 원칙대로 처리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조 전 장관을 몰아내려고 정치 수사를 했다는 일각의 비난을 의식한 듯 자신의 정무 감각을 언급합니다. 검사로서 윤석열 변한 게 있습니까? 전혀 없다고 자부하지요. 자부까지는 몰라도 정무 감각이 없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 지난 2013년 국정감사 때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한 뒤 공격을 당한 일화를 우회적으로 거론하며 수사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윤 총장은 오늘 국감 내내 거침없이 직원즉답하는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적격 주교수는 소환도 조사도 않고. 아니, 지금 의원님 지금 국정감사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느 특정인을 무슨 이 좀 여론상으로 이렇게 보호하시는 듯한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법과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모든 사건과 마찬가지입니다. 윤 총장은 조 전 장관 퇴임 이후 거취에 대해 부여된 일을 충실히 할 따름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검찰을 개로 비하한 동영상이 상영됐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표정과 이후 보인 반응, 김철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 중인 검찰을 비하하는 노래가 담긴 동영상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 재생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눈살을 찌푸리고 물을 마십니다. 잠시 영상을 보는가 싶더니 이내 시선이 아래를 향합니다. 정권을 주저앉히는 방법은 가족을 인질로 잡는 거예요. 자기들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죽이는 거예요.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에 윤 총장은 굳은 얼굴을 감추지 못합니다. 조국 전 장관 수사가 표적 수사란 주장이 나오자 손목에 찬 시계를 쳐다봅니다. 윤 총장은 검사로서의 직분을 다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와 함께 또 일을 했던 수사팀 모두 대한민국의 공직자입니다. 비판하시는 그 여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겸허히 그 비판을 받아들여서 저희들 일하는 데 반영하고. 검찰의 감찰 기능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윤 총장은 자정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여러분, 이 충돌 기억나시죠?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두고 여야가 몸싸움을 벌였던 장면입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이 충돌 수사를 총괄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앞에 두고 여야가 다시 맞붙었습니다. 조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 수사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여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 법사위원들이시건 일반 국민과 똑같이 법 앞에 평등 원칙에 따라 수사하시겠다. 이 약속 제가 받아도 되죠? 해주시겠죠 지금? 물론입니다. 야당 의원인 법사위원장은 스스로 의사진행 발언권을 얻어 검찰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정치도 사법에 관여해서는 안 되듯이 사법도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됩니다. 여당 의원의 항의에도 아랑곳 없습니다. 신상 발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누군데? 여당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험악한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수사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았냐고 유도하자 예상 밖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면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적입니까? 중립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제 경험으로만 하면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 측근과 이런 분들을 구속을 할 때 별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나고요. 윤 총장은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그런 심정은 있을 거로 제가 짐작하겠습니다. 네. 그냥 수사 결과로서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글쎄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주 한 말입니다. 수사 관련해 민감한 질문을 넘기기 위해 모호하게 답한 건데 유독 한 대목에서는 핏대를 세우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니면 말고식으로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놓고 확인됐으니까 고소 취소하라 이런 말씀은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을 겨냥해 윤중천 적대설에 보도한 한겨레 신문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검찰의 문제라는 심각성도 드러냈습니다. 해야 되는 이런 확인 없이 이 기사를 일면에 게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검찰이 하는 기관에 대한 문제일 수 있고 검찰이 윤중천 씨에게 관련 진술을 받고도 수사를 안 했다는 한겨레 신문의 문제 제기도 명백한 오보라는 겁니다. 진술이 있었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예. 이것에 대해서 추가 조사 없이 마무리됐다라는 것 또한 다른 핵심입니다. 윤 총장은 여러 의원들의 만류가 있었지만 사과가 먼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고소를 유지할 필요 있을까? 딱 한번 부러지게 얘기해 보세요. 검찰총장이 고소인이 된 사건이 있는 것 자체가 과연 적절한지. 저는 사과한다고 공식 같은 지면에다 해주신다면은 고소를 계속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를 해보겠습니다. 반면 한겨레 신문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호입니다. 이번엔 조국 장관 일가 검찰 수사 소식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그동안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 일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웅동학원 교사 채용 문제를 조국 장관 부부가 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서상희 기자입니다. 운동 중 교사 채용 대가로 모두 2억 원을 받고 시험 문제 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 혹시 장관과 협의하신 적 없으십니까?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과거 운동학원 교사를 채용할 때 시험 문제 출제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운동학원 관계자들로부터 사회 과목 교사를 뽑을 때는 조국 전 장관이 여러 차례, 영어 과목에는 정경심 교수가 문제를 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동생이 유출한 것으로 알려진 시험 문제 출제 기관이 정경심 교수가 근무하는 동양대로 적힌 이유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동양대 측은 운동학원이 문제 출제를 의뢰한 공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의뢰사에 관련한 게 나온 건 없고. 조 전 장관은 출제 부탁을 받으면 전공 교수에게 의뢰해 시험 문제를 보내줬다며 운동학원 측이 해당 교수에게 직접 출제료를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추후 형사 절차에서 다 깔끔히 밝혀질 사안이라며 채용 비리와 관련 없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검찰은 채용 비리 혐의가 적용된 2016년과 2017년에도 조 전 장관 부부가 문제를 낸 적이 있는지 수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조국 장관 부부는 가족 사모펀드 운용에도 개입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에서 매달 600만 원씩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는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PE의 회사 돈 1억 5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횡령자금 가운데 1억 원 넘는 돈이 정 교수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경심 교수와 정 교수의 남동생 정모 씨는 지난 2017년 2월 코링크에 5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정 씨가 코링크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은 뒤 수수료 명목으로 매달 860만 원씩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19개월간 정 씨가 받은 860만 원 가운데 매달 600만 원 가량이 정 교수의 계좌로 들어간 흔적이 발견된 겁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오촌 조카가 정 교수 남매가 내야 하는 세금까지 코링크 돈으로 내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뒤에 숨어있고 오촌 조카를 통해가지고 코링크를 지배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게 투자를 한 제처의 경우도 이게 코링크에 들어가니 많이 어느 투자로 가니 자체를 들은 바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 운영과 투자에 깊숙이 개입한 걸로 판단해 자본시장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앞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은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은 건강 상태도 참작을 받았죠. 상가에서 허리를 다쳤다는 그날의 CCTV를 확보했습니다. 배영진 기자와 함께 보시죠. 후드 티셔츠에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수입 승용차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허리를 숙이는 모습이 또렷이 잡혔습니다. 서리로 보이는 물건을 누군가에게 건네고는 또다시 허리를 숙였다 차량 문을 닫습니다. 허리 디스크를 호소했던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입니다. 조 씨는 이곳 상가에서 넘어져 허리 디스크가 악화됐다며 지난 6일 병원에 입원한 뒤 구속영장 심사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8일 조 씨를 강제 구인해 예정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기각 사유 중 하나는 건강 상태였습니다. 혹시 장관과 협의하신 적 없으십니까? 그런데 조 씨가 상가에 머물렀던 1시간 반 동안 조 씨가 넘어지는 장면은 CCTV에 찍히지 않았습니다. 팔짱을 끼고 기다리거나 건물을 오가는 장면에서도 수술이 필요한 중증 디스크 환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다음 날인 10일 이 CCTV를 확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경찰청입니다. 조국동선 관련이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검찰은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법원에 해당 CCTV도 함께 제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제출한 뇌종양, 뇌경색 진단 서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진단 서류가 정형외과에서 발급됐기 때문인데요. 신경외과가 아니라 정형외과에서도 뇌종양을 진단할 수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이 통상 뇌종양 진단에는 MRI 촬영 검사를 거치는데요. 정형외과에서도 MRI 판독만 할 수 있다면 진단은 가능하다는 게 의료계 설명입니다. MRI 판독을 보고 이게 종양이 있네요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전문성은 없어도. 그렇다면 진단서 발급도 가능한 걸까요? 이 공신력을 갖는 진단서에는 병명은 물론 의사 이름과 면허 번호까지 쓰도록 돼 있습니다. 이 서울의 한 대형 정형외과 병원장은 진단서는 판사들이 쓰는 판결문과 같아서 다른 과에서 판단하는 병명을 함부로 기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형외과 의사가 뇌종양이란 병명을 진단서에 쓰는 일은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정 교수가 낸 서류가 잘못됐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정 교수는 진단서가 아닌 입퇴원 확인서를 제출했는데요. 이 입퇴원 확인서는 진단명이나 의사 이름을 꼭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료계도 입퇴원 확인서와 진단서는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입퇴원 확인서는 입원한 사실만 확인하는 거라서 진단서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환자 상태 입퇴원 확인서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정 교수 측도 입퇴원 확인서상 정형외과 기준은 여러 질환이 있어 협진을 한 진료과 중 하나라며 오해 없기 바란다고 해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하면 뇌종양 진단 정형외과에서 할 수 있지만 정형외과 의사의 이름을 건 뇌종양 진단서 발급 가능성 매우 낮습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지금 서울대학교는 복직한 조국 전 장관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분노의 표창장, 문서 위조학과 강의 계획서 등 학생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조 전 장관을 비판합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어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팩스로 들어온 분노의 표창장이라는 제목의 문건입니다. 표창장을 받는 사람은 조국 전 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표창장을 보낸 9개 청년단체는 수여 이유로 한 명의 피의자 때문에 5천만이 고생했다고 했습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요구 촛불 집회 당시 조 전 장관이 SNS에 올린 글귀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사퇴를 했다고 해서 조국의 사태가 발생된 본질이 사라지진 않는다고 보거든요. 자신의 그 권한으로 자신의 딸에 대해서 태클을 베풀었잖아요. 서울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대 문서위조학과 명의로 개설한 가상의 강의 계획서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문서위조와 증거인멸 혐의 수사를 체험할 수 있고 시험 대신 인턴 활동으로 성적의 70%를 반영하겠다며 조 전 장관 딸의 서울대 인턴 의혹 등을 꼬집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로비에는 조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 요구 대자보도 붙었습니다. 오후에는 정문 앞에서 조 전 장관과 서울대를 규탄하는 보수단체 집회가 열리는 등 서울대 안팎에선 하루 종일 조 전 장관 사직의 여파가 계속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서울대로 복직을 신청한 과정도 계속 논란입니다. 장관직 사표가 수리된 지 20여 분 만에 초고속으로 복직 신청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알고 보니 법무부와 서울대 사이에 사전 협의가 있었다는데 사공성근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사퇴 입장을 밝힌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청사를 나와 퇴근길에 나선 건 지난 14일 오후 3시 30분쯤. 이로부터 30분 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법무부 직원. 법무부에서 먼저 이제 전화가 와서 복직에 필요한 절차 이런 것들을 물어봤고요. 전화를 받은 서울대 직원은 사직 사실을 확인할 공문을 보내달라고 답변하고 조 전 장관에게 복직 의사를 확인하려 연락을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문자 메시지로 복직하겠다고 말했고 복직 신청서를 학교에서 작성할지를 질문받자 처리를 잘 부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한 오후 5시 38분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후 5시 59분 법무부가 조 전 장관의 인사발령 통지 공문을 팩스로 보내오자 서울대 직원은 조 전 장관 명의 복직 신청서를 대리 작성했습니다. 복직원에 들어간 날인은 대학원 사무실이 보관하고 있던 조 전 장관의 도장을 대신 찍어 해결했습니다. 복직 신청은 사퇴 당일 접수되고 이튿날 처리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사전에 의사 전달이 서로 간에 이제 다 돼 있었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서울대 내에 어떤 그 조국을 비호하는 이런 어떤 흐름이나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니냐. 법무부 관계자는 장관 비서실 쪽에서 복직 절차를 확인해달라는 연락이 왔었던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법무부는 학교에 즉각 사직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오늘 KBS 국정감사가 열렸는데 양승동 KBS 사장을 향한 자유한국당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 내통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이 내용 윤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감장에 근조, 사장 나가래요 등의 피켓을 붙여놓고 KBS 양승동 사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 유튜브 방송에서 KBS 여성 기자가 성희롱을 당했는데도 사장이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마치 KBS 위에 유시민 씨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수모를 당하고도 KBS의 대응이 우왕좌왕하고 자중질환에 빠지는 나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KBS 사장은 성희롱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지만
유희 사장은 대상에서 뺐습니다. 유시민 씨가 성희롱 가해자는 아니라고 말로. 야당은 유희 사장의 KBS 기자와 검찰 유착 의혹 제기에 내통설로 맞불을 놨습니다. 알릴레오에서 말한 요구사항이 한 시간도 안 돼서 바로 KBS 입장문에 단계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유시민 씨가 양승동 사장이 내통하는 증거다. 내통한 적 없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근조 피켓을 붙인 것에 대해 양 사장만의 KBS가 아니라며 KBS 전체 구성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이재명 기자, 첫 번째 주제 시작할까요? 예, 내부 총질러 까불지 마.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발언이 과격해 중간중간 묵음 처리됐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너 한번 만나면 죽여버려 이제. K 모시기. 너 형이 엄숙히 경고한다. 나한테 걸리면 빗맞아도 중상이야. 너 전국 40개 교도소 통일된 조폭이 다 내 나와버려. 까불지 마. 정봉주 전 의원 오랜만인데 발언이 살벌하네요. 저 도대체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가요? K 모시기? 예, 방송에서는 K라고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당 내부에서 조국 사태 대응을 두고 문제 제기를 한 국회의원 같습니다. 분명한 건 당 내부에서 나오는 자성의 목소리에 거부감을 넘어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뭔데 이해찬 대표일까? 뭔데 이해찬 대표를 사퇴하라고 하고 있고 왜 내부에 총질을 해? 지금처럼 엄숙한 시점에. 그러니까 여당 지도부를 흔들지 말라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여당 내부에서 나오는 자성의 목소리를 정봉주 전 의원은 내부 총질로 치부한 겁니다. 문제는 당 지도부도 정 전 의원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왜 비판을 하는 분들조차도 우리가 분열해서 말하자면 자중질환을 일으키는 것을 원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당내 의원들을 향해 다른 이야기를 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총선이 반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중질환을 경계하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억누르는 것, 그것도 정봉주 전 의원처럼 동료에게 막말을 퍼붓는 게 과연 내년 총선에 도움이 될지 의문입니다. 물론 정 전 의원은 저와는 생각이 많이 다르더군요. 진짜 내부 총질러들이지. 당신들이야 말로 진보 장사꾼들이 당신들이 입을 닫아야지. 대한민국 진보가 살아. 예, 대한민국 진보가 살기 위해서 누가 입을 닫아야 하는지는 국민들이 판단하겠죠. 오늘의 한마디는 이념에 앞서 인품으로 정했습니다. 네, 유튜브 방송의 자정 능력을 높일 대책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예, 다리 부러질 것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의 다리를 말하는 건가 보죠? 예, 맞습니다. 그제 평양에서 열린 남북 월드컵 예선전과 관련해 태영호 전 북한 공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축구 관계자들 살려고 북한 축구팀 선수들 살려고 우리 축구팀도 살렸다. 만약 1대0으로 우리가 먼저 이겼다고 생각해보세요. 손흥민 선수가 다리가 하나 꺾어졌던지 무슨 일이 났을 거예요. 예, 태정공사 얘기는 이겁니다. 경기 이틀 전인 지난 13일이 북한의 체육절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김정은 위원장이 체육 강국을 선언했는데 곧바로 축구에서 지게 되면 여러 사람의 목이 날아갔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많은 생명을 구한 그런 무승부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저희가 잠시 뒤에 경기 하이라이트를 보여드릴 텐데 실제로 북한 선수들 플레이가 매우 거칠었다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무슨 남북 축구가 남북 격투기도 아니고 부상 없이 들어간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는 소감을 들으니까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손흥민 선수가 다치지 않고 돌아온 것만으로 다행이다 이렇게 말한 건데 뜻밖에도 현 정부 지지자들은 손흥민 선수를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축구에서 몸싸움은 얼마든지 일어나는 건데 손 선수가 호들갑을 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남북 평화에 기여하지 못할 망정 정치의식이 부족하다 이런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피파 회장도 중계와 관중 없는 북한을 비판하기도 했던데 오히려 손 선수를 비판했다는 거죠? 예, 아마도 야당이 이번 경기를 두고 현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를 지적하자 현 정부 지지자들이 반격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김 장관은 무관중이 북한에 배려라는 식으로 말해 또 다른 논란을 불렀습니다.
또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 응원단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의 공정성의 조치로도 해석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여권이 북한을 이해하려는 마음의 절반만 야당에 쏟는다면 한국 정치가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북한은 늘 예상 밖의 행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년 전 군은 연예병사 제도를 없앴습니다. 일부 병사들이 자유롭게 외출해 마사지까지 받으면서 특혜 논란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육군이 아이돌 출신 병사들을 군 홍보 공연과 행사에 대거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예병사의 귀한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먼저 최선 기자입니다. 6년 전 군은 연예인 출신 병사들을 모아 위문 공연과 홍보에 활용했던 연예병사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공연은 외부 민간 출연자를 추가로 섭외하고 방문부대에서 복무하는 재능 있는 장병을 선발하여 연예병사들의 일탈과 군복무 특혜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육군은 군정책 홍보 뮤지컬을 공연하면서 연예인 병사들을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수 조건, 엑소 시우민, 샤이니 오뉴 등 유명 연예인들은 입대한 뒤 최전방 부대에 배치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군 생활 대부분을 육군 뮤지컬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 신흥고등학교 출국 한 1년 가까이 해오셨어요? 예,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길지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길게 하고 있네요. 올해 육군 뮤지컬 귀환에 주연급 출연진 10명의 소속 부대 생활기간 평균을 따져보니 3개월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3개월 기간도 휴가를 가거나 다른 군 행사에 동원돼 소속 부대 생활기간은 더 짧아집니다. 다음 주 이곳 올림픽공원 공연장에서 시작되는 뮤지컬은 12월 초까지 이어집니다. 이후 지방 공연도 계획돼 있어 연예인 병사들의 파견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육군은 연예병사의 부활이 아닌 파견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전혀 이거를 염두에 두고 이 뮤지컬을 제작한 것이 아니고 의미 있는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보고자. 육군은 연예병사 제도의 부활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사흘 전 가수 겸 배우 설리가 숨진 채 발견된 후 설리의 사망과 관련된 공문서가 유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직원이 동료와 문서를 공유하다 유출됐다는 두루뭉술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그룹 FX 출신 가수 겸 배우 설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 14일 오후 3시 반쯤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만에 119 구급대의 구급활동 동향보고서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설리의 자택 주소와 매니저의 첫 신고 내용은 물론 사망 당시 설리의 상태까지 자세히 묘사됐습니다. 관할 소방서가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보고하기 위해 만든 공문서로 외부 유출이 금지된 내부 문건입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진상조사에 착수한 경기소방재난본부는 유출자로 소방공무원을 지목했습니다. 동료와 공유하는 과정에서 문건이 유출됐다는 겁니다. 문건을 유출한 자에 대한 조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사실 관계가 정확히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문책할 것입니다. 대국민 사과와 함께 내부 보고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대책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설리 사망을 계기로 악성 댓글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공무원이 공문서를 유출한 데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설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오전 설리의 발의는 비공개로 엄수됐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장자연 리스트 증인을 자처했던 배우 윤지호 씨의 사기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경찰이 캐나다 당국에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윤 씨는 캐나다로 출국한 뒤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죠. 박건영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박훈 변호사는 윤지호 씨가 후원금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망행위를 통해 경호비용 또는 공익 제보자 후원 등의 명목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 밖에도 윤 씨는 함께 저서를 준비했던 김수민 작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인터넷에서 선정적인 방송을 했다는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캐나다로 출국한 윤 씨는 경찰 조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저 증인이잖아요. 제가 뭐 가해자 범죄자예요? 갑자기가 아니라 4월 4일부터 저 엄마 아프시다고 했고.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윤 씨에게 3차례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한국에 갈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상태가 아니라며 불응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지난 6월 윤 씨의 거주지 파악과 인터넷 주소 등을 추적하기 위해 캐나다에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윤 씨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반려하자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체포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입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은 법무부와 외교부 등을 통해 범죄인 인도조약을 근거로 캐나다 수사당국과 강제 송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관영입니다. 돼지열병 바이러스 매개체로 지목된 멧돼지가 연일 도시에 출몰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충북 청주에 7마리가 떼로 나타났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멧돼지 7마리가 줄지어 아파트 단지로 뛰어 들어옵니다. 주차장을 가로질러 차량에 올라타는가 하면 아파트 현관문까지 들이받습니다. 멧돼지 떼가 나타난 건 오늘 아침 7시 반쯤. 출근길 눈앞에서 멧돼지를 마주친 주민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너무 놀라잖아요, 사람이. 너무 놀라니까 그냥 어떻게든 뒤뚱했는데 다행히 얘가 이렇게 가지고 뛰쳐가가지고. 근데 엄청 놀랬죠. 멧돼지는 이 난간을 주둥이로 들어올려 뽑아버리기도 했습니다. 난간에 주둥이를 넣다 상처가 난 멧돼지는 곳곳에 핏자국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난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로에 뛰어들어 화물차 뒷바퀴에 깔린 뒤에도 다시 일어났고 상가로 돌진해 강화 유리를 산산조각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실탄까지 발사하며 1시간 가까운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도심에까지 멧돼지가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거든요. 너무 무서워요. 끔찍스러워요. 7마리 중 1마리는 차에 치여 숨지고 1마리는 사살됐지만 나머지 5마리는 도망갔습니다. 경찰관 1명도 허벅지를 물렸습니다. 달려들어가지고 막 넘어져서 멧돼지 머리 차고. 겨울나기를 준비하는 멧돼지들이 먹이를 찾아 도심까지 내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가까이서 봤다고 하면 그때는 가급적 안 움직이셔서 자연스럽게 돼지가 돌아설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검역당국은 사살된 멧돼지 사체에 대해 돼지열병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요즘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경기로 응원 열기가 뜨겁죠. 현장 응원에 빠질 수 없는 이 막대 풍선에서 유해 물질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치명적이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키움과 SK의 플레이오프 3차전이 열리는 고척돔. 구단들은 이른바 굿즈 판매에 여념이 없습니다. 응원 도구는 금방 동인할 정도로 인기입니다. 막대 풍선이랑 옷 사고 싶었어요.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응원하면 좋아서. 프로야구 응원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이 막대 풍선인데요. 하지만 10개 중 8개 구단 막대 풍선에서 1급 발암물질을 비롯한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삼성과 NC를 제외한 구단의 막대 풍선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어린이 제품 안전기준치의 최대 302배, 카드뮴은 최대 10배 나온 겁니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뇌 분비계 교란 물질로 어린이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카드뮴은 신장과 호흡기계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 유해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아무런 제한 없이 어린이에게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구단 쇼핑몰에서 함께 판매한 어린이용 글러브 6개에서도 유해물질이 나와서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구매할 때 좀 조심스럽고 그런 성분이나 이런 거를 좀 자세히 보고 사야겠죠. 좀 신중해질 것 같아요. 제품을 살 때는 안전기준 적합 표시 KC마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김지훈입니다. 과천 지역의 전셋값이 최근 치솟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설 아파트에 청약 1순위 자격인 1년 이상 거주를 채우기 위해 이주자가 몰리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위장 전입자가 넘쳐나자 과천시가 전입자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김남준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과천시 공무원들이 한 단독주택의 문을 두드립니다. 최근 전입신고를 한 이 집에 사람이 실제로 사는지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거주 확인 여부 때문에 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밥솥까지 살펴보며 거주 여부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정기 코드가 이게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치사 사용이 확실한 것 같고요. 반찬이 다 있으니까 이런 거는 거주 확인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집에서는 안방 침구 상태까지 살펴봅니다. 1년 이상 거주하면 주어지는 청약 1순위 자격을 위해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늘자 전입 가구 전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겁니다. 따르면 2023년부터 이 일대에는 과천 신도시 7천 가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벌써부터 로또 청약을 노리고 이주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까지 합치면 1만 가구 이상의 새 아파트가 들어서는 셈입니다. 이곳의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는 1000여 명에 불과해 당첨 확률이 특히 높은 상황. 이주 수요가 늘면서 전세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전세 가격도 올라 지난 7월에서 9월 상승률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한 6개월 걸렸죠. 서울에 있는 그 전세를 주니까 조금 몇 푼 더 못해가지고 왔죠. 이런 가운데 지식정보타운의 분양이 지연되면서 전세 시장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울긋불긋한 단풍이 등산객을 유혹하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산 곳곳에서 몰래 술을 먹는 등산객과 음주 단속반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찔한 음주 산행의 실태를 김진이 간다 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을 단풍철을 앞두고 등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도봉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전광판에는 음주 산행을 금지한다는 문구가 눈에 띄는데요. 음주 산행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제가 현장을 직접 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음주 산행 금지법. 국공립공원에서 음주 산행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거 특별사고 도착인 분이 정리하세요. 안 돼요? 정리하시고 하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해주세요. 하지만 등산로 곳곳에서 여전히 술 마시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다 내려가니까. 편하게 내려가셔서. 네. 도봉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 나당 바위에 올라가 봤습니다. 단속반이 특히 예의주시하는 단속 지역입니다. 큰 소리로 건배사를 외치는 사람들. 실례하겠습니다. 선생님 뒤에 여기 현수막도 붙어 있지 않습니까? 드시지 마시라고. 보건관리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드시지 마십시오. 술판은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속반을 보더니 황급히 술병을 치웁니다. 소주병 정리하시는 것 같습니다. 막걸리 맛에 산을 찾는다는 일부 등산객들. 산 입구에서부터 술병을 봉지에 가득 담아 올라가는 사람들도 눈에 띕니다. 등산로 입구 가게들은 걸리지 않고 술을 마시는 법을 알려줍니다. 올라가서 먹어요. 원래는 금융이죠. 단속 장소를 알려주기까지 합니다. 현행 음주 산행 단속은 국공립공원에서만 하고 있는데요.
단속 대상이 아닌 산은 어떨까? 경기도 하남에 있는 검단산에 가봤습니다. 산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곳곳에 술판이 벌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술을 마시고 등산을 하는 건 위험하진 않을까요? 핸드모하고는 괜찮다니 다 깨버리겠다. 땀이는 다 나와버려. 공터에는 술을 마실 수 있는 탁자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도봉산은 단속하던데요? 이런 음주 산행은 결국 사고로 이어집니다. 지난 6년 동안 국립공원에서만 64건의 음주 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 사망사고는 10건이나 됩니다. 참 보기 눈살찌 피어지고 아이들 데리고 오기도 참 민망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봐도 불안하죠. 술 먹으면 위험성이 있으니까. 사고 위험성이 확실히 높잖아요. 국공립공원이 아닌 곳의 음주 행위는 단속 근거가 없다 보니 사실상 방치돼 있습니다. 현재 공원 지도에서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도 활동 위주로 계속 활동을 했고요. 건강을 챙기기 위해 나선 산행. 그러나 술에 취한 발걸음으로 자칫 큰 비극을 부를 수 있습니다. 김진희 간다, 김진 기자입니다. 홍콩에서 시위를 주도하는 시민단체 대표가 괴한의 공격을 받아 크게 다쳤습니다. 일요일 예정된 대규모 집회를 저지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 티셔츠를 입은 남성들이 지하철 개차항까지 들어와 강목을 휘두릅니다. 반중국 시위대를 공격한 남성들의 일부는 폭력 조직 삼합회 조직원들로 드러났습니다. 백색 테러에 대한 공포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쇠망치 테러까지 일어났습니다. 홍콩의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는 민간 인권전선의 지미샴 대표가 괴한들에게 공격을 당한 겁니다. 괴한들은 그 자리에서 차를 타고 도망쳤고 머리 등을 다친 지미샴 대표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민간 인권전선은 즉각 정치적 테러라고 규정했습니다. 오는 20일 예정된 대규모 반중 집회 등을 저지하기 위해 테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即係被告一啲好重嘅罪，隨時係要坐5、6年嘅監。我個心係好痛。 반중국 성향 인사들에 대한 백색 테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달에는 야당 국회의원이 자신의 차에 타려다 괴한들에게 폭행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 시위를 이끌어온 조슈아 웡은 홍콩 시민들은 5.18 광주민주화 운동 등에 많은 감동을 했다며 한국인들에게 홍콩 시위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빈 화면에 내 초상화가 그려지고 비가 오는데 비를 맞지 않습니다. 마법 같은 설치 예술의 세계, 이현용 기자가 소개합니다. 작품 앞으로 걸어 들어가자 바닥에 거울 64개가 일사불란하게 관람객을 따라 움직입니다. 거울을 보는 게 아니라 거울에 감시당하는 듯한 경험. 천장에 달린 센서가 동작을 인식해 거울을 움직이는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사람의 모습을 인식해 수천 개의 LED 전구 다발이 빛의 그림을 그려내기도 합니다. 텅 빈 나무 합판인데요. 여백을 강조한 줄 알았더니 제 초상화가 그려지고 1분이 지나니 사라져버립니다. 합판이 카메라 3대가 여러 각도에서 사람들을 찍어 무작위로 합판에 인쇄하는 방식. 비밀은 나무에 바른 광후변성 도료에 있습니다. 빛을 받으면 색이 변하는데 1분이 지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성질을 이용해 찰나의 초상을 표현합니다. 동작 센서가 수천 개의 수도 밸브를 실시간으로 조종해 비를 맞지 않고 빗속을 거닐 수 있는 레인룸의 작가 그룹 랜덤 인터내셔널의 설치 미술 작품들입니다. 작품이 관람객을 쳐다보고 관찰하는 그런 작업들입니다. 관람객의 소리에 반응하거나 VR로 감상해야 하는 작품까지 기술의 발달이 마법 같은 예술을 만들어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오늘은 프로야구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지금 고척에서는 키움과 SK가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데요. 김태욱 아나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오늘 경기로 끝내겠다는 키움과 오늘부터가 시작이라는 SK 두 팀의 경기가 정말 치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구보다도 크게 SK를 응원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두산 팬인데요. 이대로 끝나면 안 돼요. 지금 SK 1점 냈으니까 더 쫓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치열하게 싸우고 아무나 5차전까지 하고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산 팬들의 응원도 받고 있는 SK. 과연 2009년 자신들이 경험했던 리버스 스윕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키움은 2007년 이후 없었던 3연승 싹쓸이로 올라가는 팀이 될 수 있을지 현재 5회가 진행 중입니다. SK는 타순에 대폭 변화를 주며 초반부터 득점 기회를 잡았는데요. 고척에서 SK에 강했던 키움 선발 요키시가 위기를 잘 막아냈습니다. 키움은 이정우의 우측선상 2타점 2루타, 박병호의 추가 적시타로 선취점을 올렸습니다. 현재까지는 키움의 기세가 뜨거운데요. 1차전은 연장 승부, 2차전은 역전의 재역전. 오늘 경기는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척 스카이돔에서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북한의 목함질의 도발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현 전 중사가 조정 선수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는데요. 오늘 장애인체전에서 당당히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의족을 벗고 배 위에 오르는 하재현 중사. 출발 신호에 따라 힘차게 노래졌습니다. 하체를 쓸 수 없어 상체로만 견디는 혼자만의 싸움. 엄청난 체력 소모에 고비가 있었지만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압도적인 차이로 당당히 1등을 차지했습니다. 애타게 기다리던 부모님도 우승 소식에 아들이 대견하기만 합니다. 역시나 잘하다. 유독 혹독한 한 해였습니다. 북한의 목함지뢰를 밟아 두 다리를 잃은 지 4년. 피나는 노력 끝에 조정 선수로 거듭났지만 지난달 보훈처가 그에게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내리며 명예까지 실추될 뻔했습니다. 그냥 이번에 진짜 걱정이 많았어요. 그냥 좀 많은 부담감도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목표는 도쿄 패럴림픽 출전권을 따내는 것. 스포츠 남북 교류에 대한 입장도 확고합니다. 근데 저는 하긴 정치랑 스포츠랑은 다른 거니까. 중사 하재현, 아니 국가대표 하재현은 이제 도쿄 패럴림픽 출전권이 걸린 아시아 장애인 조정 선수권 대회라는 또 다른 도전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IOC가 내년 도쿄올림픽의 마라톤 장소를 도쿄가 아닌 삿포로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더위 때문인데요. 일본도 적잖이 당황하는 눈치입니다. 일본 현지에서 염정원 기자입니다. 연신 부채질을 하고 뿜어져 나오는 물에 시민들은 겨우 더위를 달랩니다. 한여름 40도를 웃도는 살인적인 7, 8월. 바로 이때 내년 도쿄올림픽이 열립니다. 당초 아베는 올림픽 유지를 위해 이 시기가 선수들 최고의 몸 상태를 위한 이상적 기후라고 주장했지만 IOC도 더 이상 믿질 못합니다. 최근 카타르 육상대회에서 새벽에 마라톤 경기를 치렀는데도 더위에 지쳐 기권한 선수가 속출한 상황. 일본 당국은 이런 우려에 형식적인 답변만 내놓습니다. 先ほどのテニスで説明させていただいたように、組織委員会で検討中です。で、選手用の暑さ対策と、観客用の暑さ対策をそれぞれ、考えているというようなことです。 결국 IOC는 마라톤과 경보를 도쿄가 아닌 삿포로에서 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미 입장권도 팔린 상황에서 일본은 적잖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를 소홀히 했던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이번 IOC 결정으로 궁지에 몰리게 됐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내일은 가을비가 전국을 적십니다. 아침에는 동해안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영남, 밤에는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또 호남까지도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빗방울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내일 경상해안과 제주에는 최고 60mm의 큰 비가 오고요. 초속 10m 안팎의 강풍까지 동반되겠습니다. 영동과 영남 내륙, 전남 남해안 지역에는 5에서 20mm, 그 밖의 내륙에도 5mm 안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비가 그치고 다시 쾌청해지니까요. 나들이 계획 세우셔도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과 낮 기온은 오늘과 큰 차이는 없겠는데요. 아침에는 오늘과 비슷해서 13도 안팎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3도, 대구 19도 등으로 역시 낮에는 선선하겠습니다. 가을이 되면서 단풍 구경 다니는 분들 많으시죠? 가을산은 낙엽이 많아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늘 신경 쓰시고요. 해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하산 시간을 잘 계산하시고 만약에 대비해서 손전등까지 챙기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내일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첫 재판이 열립니다. 정 교수 측은 충분한 준비를 위해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오직 법의 잣대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내일도 뉴스에입니다.